KTX가 조금 늦게 도착해가지고요. 좀 늦었는데 약속된 시간이 됐으니까 시작을 할게요. 우선 피부과 선생님들이기 때문에 제가 요즘 그 아그네스가 피부과에 더 많이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강의를 하고 다니고 새로운 이제 적응증도 많이 개발하고 지금까지 이제 도움이 되려면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의 어떤 방법으로 치료가 잘 어려웠던 그런 것들을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 위주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그네스 더블 타이트가 고주파 장비고 제가 오랫동안 고주파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고 개발을 했기 때문에 고주파에 대해서 조금 더 될 수 있게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면 고주파 장비를 이용하실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제가 아그네스를 처음에 만들 때는 이런 컨셉 개념 정리가 잘 안 됐었는데요. 아그네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더블 타이트라는 장비를 이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뭐 고주파뿐만 아니라 어떤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를 사용할 때 이런 내가 치료하는 목적이 이 두 가지가 있겠구나. 하나는 타겟을 파괴하는 쪽. 그럼으로써 어떤 치료 효과를 얻는 쪽. 또 하나는 그게 아니라 타겟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어떤 우리가 안티에이징이나 리주베네이션이나 또는 리제너레이션이나 이런 쪽으로 장비를 쓸 때는 에너지를 달리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좀 개념을 잡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에너지 베이스 디바이스로 환자를 치료할 때는 이거에 대한 이제 명확한 부분은 있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고주파라는 거는 뭐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니까 이제 뭐 레이저에 비해서 넌 셀렉티브하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그거는 색소 관점에서만 넌 셀렉티브한 거죠.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면 흑인들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치료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뭐 흰털을 제모한다든지 이건 또 레이저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고주파에서는 또 오히려 더 흰털도 제모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흑인들의 어떤 리프팅 치료라든지 뭐 모공 치료라든지 이런 것도 고주파로는 색소에 관계없이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튼 고주파를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떤 그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전기 에너지 중에 교류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직류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 거죠. 직류는 여기서 이제 그 볼테이지를 일으키면 전류가 이렇게 흘려서 중간에 저항이 있으면 저항을 받아서 볼이 나르고요. 네, 그리고 뭐 형광등이 켜지겠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돼 있는 게 직류인데 교류는 그게 조금 복잡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저항도 있지만 어떤 그 전자기장도 형성이 되고 그 에너지를 조금 잡아서 모아주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오음의 법칙에서 뭐 저항이라고 하는 거를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렇게 양극단에 있으면서 변하는 거죠. 1초에 한 번 변하는 게 1Hz고 1MHz라는 건 이게 100만 번 변하는 거고요. 이 전극과 전극 사이에 어떤 극성 물질이 있을 때 이 극성 물질이 여기가 플러스일 때는 마이너스가 이쪽으로 쏠리고 마이너스일 때는 플러스가 쏠리죠. 반대로 이제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이쪽으로 밀리고 그러니까 이 물체가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이 물질이. 그러면 이 다이나믹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그 다이나믹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겁니다. 우리가 손바닥을 빨리 비비면 더 빨리 뜨거워지는 거랑 같은 거죠. 기본적으로 프리퀀시가 높아지면 열을 만드는 건 쉽습니다. 우리가 이제 고주파 중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아그네스 같이 1MHz 이런 2MHz 또는 서마지처럼 6.78MHz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고주파의 레인지에서 굉장히 낮은 쪽이고요. 근데 우리가 금방 국을 데핀다든지 금방 열을 발생시키는 전자레인지 있잖아요. 그건 마이크로웨이브. 이거는 거의 뭐 기가헤르츠에 가까운, 이거 뭐 1000MHz에 가까운 그런 영역대 씁니다. 그때는 사실은 이게 프리퀀시가 높아지면요
왔다 갔다 하지는 못하고 그냥 이거 스피닝이라 돌게 되죠. 이게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가 좀 있고요. 아무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극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교류라고 하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들은 다 교류를 쓰는 겁니다. 직류 장비를 쓰는 거는 이온토포레시스 할 때, 뭐 바이탈리미터 같은 거 이런 거는 직류를 씁니다. 근데 이런 보통 에너지로 열을 내고 발생시키고 이런 것들은 다 교류를 사용한다는 거. 그러면 뭐 모노폴라랑 유니폴라랑 바이폴라랑 뭐가 다르냐? 다 같습니다. 다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이폴라를 예를 들면 이게 쉽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가까이 있으니까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왔다 갔다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에너지가 이 안에서 제한되겠죠. 전자의 운동. 그런데 모노폴라라는 거는 이 니들이 하나의 이런 폴이고요. 우리 등에다 대는 그 접지판 있잖아요. 대전극판 이것도 하나의 폴입니다. 그래서 이 니들하고 대전극판 사이에서 아그네스는 100만 번의 교류가 일어나는 거죠. 1초에 한 번. 그럼 유니폴라라는 건 뭐냐? 이거는 왜 접지판도 안 쓰는 이게 하나짜리인데 왜 접지판을 안 쓰냐?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접지판이 필요 없죠. 유니폴라를 쓸 때. 근데 이제 대개 유니폴라 장비들은 대신 이 안에 플러스 마이너스 같이 있는 대신에 높은 헤르츠 프리퀀시를 씁니다. 그래서 좀 더 깊게 침투를 할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방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수술방에서 여러분 혹시 뭐 유니폴라 장비 쓰면서 라디오 틀어놓으면 노래 나오는 게 이제 라디오 방송국에서 나오는 게 지직거리잖아요. 그게 이제 이런 이게 방사가 되고 프리퀀시 주파수가 방사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임산부에는 쓰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사실 제 생각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쓰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줄의 법칙은 에너지 법칙이니까 다 잘 아실 거고, 이제 전기를 사용할 때는 이 와트, 그러니까 이제 출력이죠. 출력에 얼마만큼의 시간 동안의 출력을 썼느냐, 그러면 그 얼마만큼 동안 일을 했느냐, 일의 단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전류에서 봤을 때는 와트는 전류가 세도 출력이 높아지고요. 볼테이지 전압이 세도 출력이 높아집니다. 이게 뭐로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출력이라는 게 세게 나오려면은 우리가 물 호수로 이제 물을 쓸 때 물 양이 작아요. 수량이 적어요. 전류가 물의 양이랑 전류의 양이니까 이게 적어요. 근데 이게 세게 나오게 하려면 압력을 좁은 구멍으로 나오게 하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그럼 이게 높아져요. 반대로 압력은 낮아요. 수압은 낮은데 세게 나오게 느껴지게 하려면 물을 어마어마하게 수량을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이 와트는 전류의 세기 또는 전압의 세기에 비례하고요. 근데 우리가 중간에 저항이라는 걸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음의 법칙이 나오는데 이 전류가 흐르다가 저항을 만나면 잘 못 흐르니까 당연히 저항에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류는 볼테이지가 높으면 더 잘 흐르겠죠. 세게 빨리 흐르겠죠. 그러니까 저 볼테이지에는 전압에는 비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그렇다면은 이런 공식을 해보면 줄이라는 거는 전류의 제곱 곱하기 저항 곱하기 시간, 이렇게도 이제 풀어서 쓸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레이저 장비든 고주파 장비든 이 모니터에 표시되는 게 이게 볼테이지인지 또는 와트인지 줄인지 플루언스인지 요거를 구분을 하셔야 돼요. 플루언스라는 게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제일 중요하죠. 인체의 단위 면적당 얼마큼의 에너지가 가해지느냐니까. 그래서 플루언스는 에너지의 덴시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똑같은 10줄의 에너지를 쏜다고 치죠. 레이저로. 근데 스파 사이즈가 10이에요. 하나는 1이에요. 어디서 반응이 훨씬 세게 나올까요? 1이겠죠. 에너지 덴시티가 10배 높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레이저
에서 제네레이션하는 이 워트가 낮으면 스팟 사이즈를 키울 수가 없잖아요. 이 고주파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주파는 이 레이저는 스팟 사이즈에 의해서 에너지 덴시티가 정해지죠. 똑같은 조건이라고 했을 때 출력이나 이런 게 레이저 아니 고주파는 니들의 그 전기가 나가는 그러니까 비절연이 안 돼 있는 면적 이게 크면 에너지 밀도는 똑같은 출력에서는 떨어지는 거고요. 이게 아주 작으면 거기에 에너지가 다 몰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절개를 할 때, 수술반에서 절개를 할 때 아주 샤프한 팁으로 쭉 절개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끝에만 쓱 몰립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에서는 그 미들의 비절연 부위의 면적 이게 레이저의 스팟 사이즈랑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그것만 고주파에서 이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크로모포에 따라서 흡수되는 파장이 있듯이 고주파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가장 제가 이제 중요하게 얘기하는 거는 전기 전도성입니다.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전기가 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통하죠. 왜냐면 H2O는 극성 물질이니까 기본적으로. 그래서 혈관이나 혈액은 물에 가까운 정도의 전기 전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이나 물에 가까운 정도로. 그래서 굉장히 이 전기가 잘 통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그 혈관을 응고시키는 게 낮은 에너지들이 가능해요. 근데 반대로 뼈 또는 기름 얘네들은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응고시키려면 사실 굉장히 높은 에너지를 써야 됩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드라이 스킨하고 웨트 스킨은 어떻게 나오는? 이거는 각질층이에요. 드라이 스킨. 우리가 스킨의 각질층으로 갈수록 수분 함량이 떨어지잖아요. 한 15% 정도로 줄죠. 그러니까 물이 상대적으로 웨트 스킨에는 더미스에는 뭐 이렇게 많죠. 조직에 있고 물도 있고 그러니까 물 성분이 많으니까 드라이 스킨보다 훨씬 더 전기 전도성이 높습니다. 근데 전류는 흐름이잖아요. 자기가 가기 쉬운 데로 갑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고주파 같은 장비를 사용할 때 특성 중에 하나가 전기 전도성이 높은 쪽으로 먼저 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이 그 니드를 찔렀어요. 비절연이에요. 절연이 없는 니드이면 에피더미스에도 닿아 있을 거고 더미스에도 닿아 있겠죠. 그러면 전류의 에너지가 주로 더미스 쪽으로 먼저 가요. 에피더미스 쪽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아주 높은 에너지 쏘면 에피더미스도 탑니다. 근데 낮은 에너지 있으면요 비절연이어도 에피더미스 화상을 안 입혀요. 더미스까지 꽂혀 있을 때 이 얘기예요. 에피더미스에만 닿아 있으면 그건 다른 얘기죠. 여기에만 전류를 통하는 거니까. 근데 동시에 만약에 이렇게 찔려져 있다면 이쪽으로 에너지가 쏠리는 게 고주파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에너지를 너무 세게 쏘면 에피더미스 탑니다. 근데 낮은 에너지에서는 이런 그 전기 전도성의 차이 가지고 절연을 안 해도 에피더미스에 화상을 안 입힐 수 있어요. 재밌어요. 다시 공부를 해보면. 우리 몸이 되게 복합적인 물로만 돼 있지 않잖아요. 지방도 있고 뭐 신경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재밌는 게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를 제가 치료를 하다 보니까 얘는 전기가 잘 안 통해요. 거기 왜 전기가 잘 안 통하지? 이게 이 너브의 쉬스 껍질로 돼 있잖아요. 얘가 전기가 잘 통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는 잘 안 타지, 응고가 잘 안 되더라고요. 보통의 약제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이것도 지금 에너지를 가하고 있는 중인데요. 아그네스 같은 경우는 이 니드 하나에 좁은 면적에 에너지가 집중되니까 이렇게 지방같이 전도성이 낮은 물질도 응고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이 캐뉼라는 굉장히 아그네스에 비해서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지방을 녹이려면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줘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같은 에너지에서 비교한 거거든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그 비절연비의 면적이 조직의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뭐 레이저에서도 이렇게 플랫탑이
훨씬 주변 조직에 열 손상을 안 주는 것처럼 이건 고주파도 마찬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고주파 장비들은 이런 사인 웨이브입니다. 이제 아그네스는 이렇게 이 플랫탑 스퀘어 웨이브 패턴이어가지고 이 어떤 디스트럭티브한 치료를 할 때, 타겟을 파괴하는 디스트럭티브한 치료를 할 때 조금 서멀 데미지를 적게 줄 수 있다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제 장비를 개발하다 보니까 피부 두께를 아주 면밀하게 알아야 됐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피부의 두께가 부위마다 다 다르고요. 예를 들어 이 눈꺼풀에 가까울수록 더 이 눈 아이라인에 가까울수록 더 얇아집니다.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한 0.5mm까지 얇아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쪽 바깥에 피부에 이 얼굴의 바깥쪽으로 가면은 피부가 좀 더 두꺼워져요. 스마스도 두꺼워져요. 스마스랑 피부의 두께는 이렇게 센트럴 쪽으로 가면 조금 얇아지고요. 이쪽으로 가면 조금 두꺼워집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더니 이쪽이 이 스킨이라든지 스마스는 콜라겐 조직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지지 않게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좀 두꺼운 게 유리한 거고, 이쪽은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입을 많이 움직여야 돼. 이쪽은 얇은 게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사실 스킨의 두께가 우리 얼굴에 있는 경우에는 평균 한 1.5mm에서 2mm 정도밖에 안 돼요. 여기는 이제 눈꺼풀은 훨씬 더 얇고요. 그런데 그 안에 피지선도 있고 뭐 땀샘도 있고 뭐 다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거를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피지선만 선택적으로 파괴하려면 이 비절연 부위가 요만큼 딱 돼 있어야 맞겠죠. 여기까지 비절연이면은 여기에 이제 뻔을 이렇게 되고, 그렇죠? 데미지를 이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의 니들들은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서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니들들이 총 길이도 다르고, 그다음에 절연 길이도 다르고 이렇게 이제 설계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F3 요즘 A 니들은 이제 더블친 치료하거나 뭐 이럴 때 많이 써요. 근데 이 니들은 4mm고요. 그러니까 절연은 2mm. 이제 제가 여기를 재보니까 피부 두께가 1.5mm예요. 한 200명 정도 한국 성인의 목의 피부 두께를 측정을 해봤더니 1.5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니들을 찌르면 타겟은 이제 더블친을 이제 이중턱을 치료할 때는 지방층이잖아요. 슈퍼피셜 팻 레이어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비절연이어서 이제 팻을 녹이고 주변에 있는 세튼도 컨트랙션 시키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비절연 부위가 2mm이기 때문에 스킨에는 뻔은 주지는 않죠. 대신 팻이 힛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쪽에 서멀 스티뮬레이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로어 더미스의 컨트랙션을 유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멀티니들이랑 아그네스랑 뭐가 제일 틀리냐 그러면 저는 이 니들의 숫자를 먼저 해요. 왜냐하면 장비에서 나오는 출력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어 10와트라고 하죠. 10와트를 81개의 니들로 나누면 니들 하나당 0.2와트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됩니다. 근데 아그네스가 니들이 하나면 니들 하나에 모든 출력이 다 집중되겠죠. 그래서 에너지 덴시티를 높게 그리고 정교하게 타겟에 전달할 수 있는 장비인 거고, 그래서 아그네스는 우리가 어떤 타겟을 파괴하는 목적으로 많이 사용하기에 굉장히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덴시티를 높은 에너지 덴시티를 전달을 할 수 있는, 그리고 타겟의 뎁스에 맞춰서 설계가 되어 있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한관종을 치료한다든지 또는 여드름의 피지선을 파괴한다든지 또는 이제 비나인 스킨 튜머들을 파괴를 할 때는 그때는 치료의 목적이 파괴잖아요. 그리고 이 더블친을 치료할 때도 그 슈퍼피셜 팻을 녹이는 파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겨드랑이 다한증을 치료할 때도 에크라인 스웨트 글랜드를 파괴하는 게 목적인 거죠. 자극해서 재생하고 뭐
리주베네이션하고 이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러려면은 이렇게 에너지 덴시티가 높게끔 전달되는 싱글 니들이 훨씬 줄여요. 무조건 니들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그네스로 뭐 여드름 뭐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타겟 데스를 사실은 이해를 해야 되고 그 사이즈에 따라서 니들의 비절연의 크기도 달라질 것이고 이 데스에 따라서는 절연의 그 길이가 달라질 거고요. 그다음에 컨덕티비티, 그 전기 전도성에 따라서 출력을 높게 가져가야 될지 낮게 가져가도 될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혹시 좀 깊게 갔을 때는 뭐 위험한 구조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거든요. 여드름은 뭐 선생님들 다 잘 아시니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티지선이 타겟이고 그리고 이 절연을 가지고 이제 티지선 그렇게 해서 티지선까지는 보호를 하고 그래서 이거는 여드름은 다 잘 아실 테니까 넘어가고요. 현관종 다시 보여드릴게요. 현관종은 이렇게 이 그 글랜드의 덕트의 셀이죠. 에크란 셀 글랜드 덕트의 셀이고 보시면 이렇게 어떤 그 엔벨롭이 없습니다. 캡슐이 없고 그냥 디스퍼스돼 있어요. 그래서 그 더미스의 밑바닥에서부터 거의 에피더미스 바로 위에까지, 바로 밑에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어블레이션 위에서부터 에피더미스를 다 깎아서 없애는 치료들은 다운타임이 길 수밖에 없고요. 이런 식으로 빨개지고 또는 이제 흉터도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파피라리 더미스의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어떤 우리가 상처를 받았을 때 스카가 안 생기고 노멀리제이션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요. 레티큘러 더미스의 파이브로블라스트는요, 우리가 상처를 깊게 입었을 때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파이브로틱하게 피부를 딱딱하게 만들어야 다음에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프로텍션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페필라리 파이브로블라스트랑 레티큘러 파이브로블라스트는 성질이 굉장히 많이 달라요.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피부과 의사라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바깥에서부터 에피더미스, 페필라리 더미스, 레티큘러 더미스까지 다 날려버리면요. 그러면 사실 이 페필라리 파이브로블라스트까지 날리는 거잖아요. 그럼 레티큘러 파이브로블라스트만 액티베이션이 되고 그러면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남기 쉽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깎아내는 치료는 저는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살짝 깎아내고 뭐 좀 한다. 그 정도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페필라리 파이브로블라스트는 페필라리 더미스에만 있는 게 아니라 헤어 폴리클을 감싸고 있는 파이브로블라스트라든지 어말 파필라라든지 이런 게 같은 리니지에 있기 때문에 헤어가 많은 부위가 그래서 이제 스카가 잘 안 생기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사실 이 밑에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유저로. 그래서 CO 트레이저로 얇게 하면 바로 금방 리커하고 깊게 다 벗겨가면은 여기가 다 날아가면은 이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요. 하이퍼트로픽 스카가 생길 가능성이 높고 다운타임도 굉장히 길겠죠. 그래서 제가 그 중앙대에서 패솔로지 스펜시면을 쭉 다 모아가지고 길이를 재봤더니 한 평균 1.2mm더라고요. 이 현관종의 두께가 평균 1.2mm. 그보다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 길이를 S니들은 1.2로 하고 절연은 0.2로 했어요. 사실은 절연을 더 짧게 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에피더미스 두께가 한 0.1, 맥시멈 0.1이거든요. 근데 0.1로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0.2로 만든 거예요. 이게 실제로 패솔로지 스페시멘이에요. 그래서 저희 S니들을 갖다 대고 찍은 겁니다. 그리고 시술은 되게 쉽죠, 사실. 그냥 갖다 찌르고 그냥 풀스위치 밟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경과는 하자마자 좋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직후는 이제 열이 발생하니까 빨갛고요. 다음 날은 이 정도 됩니다. 에피더미스에 상처를 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좀 빨갛빨갛한 게 남아 있어요. 그리고 며칠 안에 없어지겠죠. 그리고 한 달 됐을 때는 아무런 그 반응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안에만 파괴하고 이렇게 볼륨을 없애는 게 아니잖아요. 라미닌이 아니니까 이 안에서 매크로페이지가 파고사이토시스한테 보통 한 3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3달 지나면 사이즈랑 숫자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3달 간격으로 치료하세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이유고요. 그리고 이 환자 이제 4번 치료하고 3달 오니까 거의 다 없어졌죠. 이 환자는 한 번 치료하고 한다는데 하나도 안 좋아졌고 역시. 근데 1년 후에 와서 보니까 2번 중간에 한 번밖에 더 안 했어요. 많이 없어졌죠. 조금 더 치료가 필요했었겠죠. 근데 이 환자는 이럽티브하게 얼굴 전체에 다 있었던 케이스인데 3번 치료하고 6개월. 제가 사실 6개월 후가 더 좋아요. 6개월은 더 좋은데 현재 팔로우 하는 건 3개월 후가 적절하니까 3개월 팔로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환자도 3번 치료가 거의 없어진 케이스고요. 한간종은 너무 케이스가 많아서 통과. 트라이코엑셀리오마 같은 경우는 겉으로 비슷하게 약간 한간종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패솔로지를 보면 완전 다르죠. 이거는 한간종보다 더 깊게 위치하는 튜머죠. 그래서 이거를 재봤더니 I니들 정도면은 괜찮고 S니들도 괜찮겠더라 해가지고 치료를 한 겁니다. 이거는 중앙대에서 한 건데요. 한 달 간격으로 해서 6개월 후입니다. 사실 근데 이때는 3달 간격으로 제가 하라는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 간격으로 했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3달 간격으로 이것도 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고요. 포다이스 팟도 굉장히 치료가 잘 됩니다. 한 번 하면 아주 드라마틱하게 없어져요. 물론 리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팔로우, 리피트 이렇게 여러 번 치료를 권하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액토픽 시베시어스 글랜드잖아요. 뮤코자에 생기는 되게 슈퍼피셜하죠. 그래서 이거를 치료를 위한 니들을 만들지는 않았어요. 근데 제일 짧은 니들이 이제 한관종 치료하는 니들이니까 그 한관종 치료하는 니들을 옆으로 눕혀서 줘. 그러면 이렇게 찌르는 거에 비해서 옆으로 찌르면 훨씬 슈퍼피셜하게 치료가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퍼블리시도 다 됐고 보시면은 S니들을 갖다 대도 직각으로 찌르면 여기까지 찔러져요. 그래서 옆으로 비스듬하게 찌르면은 슈퍼피셜하게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경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첨단 보온 세상에 이창기 원장 케이스인데요. 이창기 원장이 안 가르쳐 주려고 포다이스 스타 자기만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 합니다. 이렇게 이거 한 번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3개월 드라마틱해요. 이거는 이제 다른 케이스고 주로 남자 환자가 많습니다. 여자 환자는 립스틱으로 색깔 있는 걸로 칠하기 때문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남편한테밖에 잘 안 보이잖아요. 남자친구나 사람들한테 안 보니까. 남자는 이거 안 하니까 남자 환자가 제일 많아요. 그리고 피나일 샤프트에도 생기죠. 이거 백인인데 보시면 이렇게 있었던 게 한 번씩 많이 없어졌거든요. 여기는 포커스가 잘 안 되는데 시험적으로 이쪽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흑인을 했는데 같은 의사입니다. 호주에서 이렇게 심하면요 한 번에 다 없애기 힘들어요. 입술 퉁퉁 붓습니다. 이렇게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띄엄띄엄 하시고, 띄엄띄엄 하시고 2달 있다 오세요. 하시고 또 띄엄띄엄 좀 해주시고 그게 더 낫습니다. 안 그러면 다운타임이 꽤 있어요. 시술할 때도 너무 촘촘하게 하면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포마인데요. 라이포마는 사실 스킨 튜머는 아니죠. 근데 이제 얼굴에 생겼을 때 이게 그 절개에서 뭐 이렇게 하면은 흉터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 별로 이렇게 환자들은 그런 거 원치 않고. 그래서 라이포마를 다 없애는 게 아니라 줄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초음파로 재봤더니 이렇게 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피부 두께에다가 조금 더 서브큐 밑에 있으니까 한 3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봤어요. 그랬더니 라이포마가 여기부터 이렇게 걸쳐져 있었는데 그래서 이게 F니들은 5mm짜리입니다. 그래서 2.5mm가 전연이 돼 있고 2.5mm가 비전연이 있어요. F니들이 적합하죠. 그래서 이거는 치료하고 3개월 후입니다. 그래서 라이포마를 다 없앤 건 아니죠. 아닌데 얼굴이 비대칭이었던 거를 대칭으로 만들어주는 거죠. 사실 라이포마는 무해하니까 이렇게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제 딸이 스타토시스토마 멀티플렉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처음에 혹시 뉴로파이브로마토시스니까 걱정을 했는데 그 치료를 하려고 해봤더니 노란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치료할 수 있습니다.
절개하고 꼬매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면요. 11번 블레이드로 대신 째고요. 네, 째고 한 5mm 정도 째주고요. 짜내야 됩니다. 먼저. 선생님들은 다 잘하시니까 너무 좋은데 이게 홀로크라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시스틱 월이 공장이에요. 이 안에 컨텐츠는 짜내도 상관없는 겁니다. 굳이 뭐 고주파를 파괴할 필요가 없는 거죠. 월을 파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기름이라 그게 들어있으면 월이 파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기름을 먼저 짜냅니다. 그래서 마취유사 살짝 놓고요. 살짝 놓고 11번 블레이드를 한 5mm 정도, 0.5cm 정도 살짝 구멍을 내고 짜냅니다. 짜내고요. 뭐 이게 작으면 아이니들, 크면 뭐 F니들 이런 걸 써가지고 옆으로 찝니다. 그래서 이 주머니 안에다 넣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살짝 누른 다음에 콜랩스를 시키는 거죠. 시스템 월이 안에 이렇게 있으니까 살짝 누르면 콜랩스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다음에 통전시켜줍니다. 그러면 지직하고 안에서 통출시킵니다. 그럼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세기로 하느냐, 이 지직 소리가 나는 게 엔드 포인트예요. 그 이상 세게 하면은 다운타임이 길더라고요. 스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약간 이게 기름이기 때문에 약간 지지직 기름 끓는 소리가 살짝 나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스베이셔스 하이퍼플라지아도 마찬가지예요. 여드름 치료하는 것처럼 한관정 치료하는 것처럼 그 중간은 섞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것도 치료 소통하지 않고 잘 되고요. 그 다음에 산셀러스만도 잘 됩니다. 이것도 스퀴즈를 좀 해주면 좋은데 이건 스퀴즈가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F니드를 옆으로 찔러 넣습니다. 직각으로 안 찌르고요. 5mm짜리 이거 한 5mm짜리 니를 써야 돼요. 이렇게 찔러서 그 안에서 통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일드하게 이렇게 조금씩 여러 번 해도 됩니다. 그걸 다운타임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만약에 좀 어그레시브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케이스가 빠져있네요. 좀 세게 해도 됩니다. 그러면 약간 이게 여기 뭐 딱지를 좀 안 줄 수 있고 그런데 그 대신 한 번에 좀 많이 좋아지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패스로지를 알면 대충 이렇게 패스로지 보면 뎁스랑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잖아요. 아그네스 니들 중에서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름이 들어있는 거는 약간 좀 전도성이 낮으니까 조금 더 높은 파워를 쓰셔야 되고 기름이 끓는 소리를 그게 엔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치료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빠졌는데 더말 리브스나 컴파운드 리브스를 CO2 레이저로 하면 돼요. 우리가 얼음이나 CO2 레이저로 큰 거 하면 결국은 하이퍼트로피스카 만들잖아요. 그게 근데 아그네스 S니들이나 I니들로 그냥 3달에 한 번씩 하세요. 다운타임 거의 없이 사이즈가 쭉쭉쭉쭉 줄어들어요. 신기합니다. 그래서 다운타임 없이 그런 리브스 셀을 한관종 치료하듯이 줄여가는 거죠. 대신 한관종보다 좀 큰 니들, 긴 니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겨드랑이 액취증도 할 수 있고 다한증도 할 수 있는데 제가 액취증은 정말 많이 해봤거든요. 오가시부터 액취증은 문제가 이 아포크라인 브랜드 한 개만 남아 있어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재발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액취증은 잘 안 권하고요. 대신 다한증은 효과가 꽤 좋습니다. 보톡스처럼 주사 한 방에 땀이 안 나는 건 아니고요. 땀이 한 번 할 때마다 한 반쯤씩 줄어요. 그래서 저는 한 2달에 한 번씩 한 3번 하시라고 하거든요. 대신 효과는 보톡스보다 훨씬 오래 갑니다. 훨씬 오래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겨드랑이는요, 역시 피부 두께가 보통 성인인 경우에 1.5mm 정도 됩니다. 이 아칸토시스 니그리칸스가 없는 경우에. 그래서 그런 정도라면은 F3 니들 쓰면 딱이에요. F3 니들을 직각으로 하면은 조금 지나칠 수 있거든요. 한 45도 정도 하시면 F3 니들의 절연이 2mm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되면서 그러니까 여기까지 갈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기절연이 딱 에트라인 스케플렌 그 레벨을 갑니다. 여기 패스할게요. 요거는 이제 그 파라미터를 쭉 저희가 정리한 건데 이건 나중에 이제 따로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제공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더블치는 저희가 분당 서울대 하창훈 선생님이랑
24명 환자를 가지고 임상 스터디를 해서 최근에 올 봄에 그 ASLMS에서 나오는 그 LSM 저널에 퍼블리시가 됐습니다. 이거를 최대한 객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면 더 튀어나와 보이고요. 이렇게 하면 없어져 보여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장치를 구환을 했습니다. 턱을 고정하고 각도를 항상 똑같은 앵글에서 찍을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했고요. 이제 비소술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마지 같은 너인베이시브 모노폴라 RF도 있고, 하이프도 있고, 데옥시폴릭 애시드 인젝션 하는 것도 있고, 크라이올라이폴라시스도 있고. 근데 아그네스가 제일 효과적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논문을 딱 비교를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퍼블리시된 논문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F리드를 여기에 이제 치료를 하는 거죠. 효과는 드라마틱합니다. 김범준교도 제가 처음에 자기가 이제 해달라고 해가지고 김범준교도 대본을 했었던 거고요. 이게 이번에 퍼블리시된 논문이고요. 분당 서울대 논문이랑 같이 해가지고 했더니 한 번 치료하고, 싱글 트리트먼트죠. 2달 후에 펫의 서브멘탈 펫의 볼륨이 한 20% 줄는 걸로 평균적으로 24명이 나왔습니다. 넌 서지컬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은 다운타임이 없어요. 다음날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부에 화상을 안 입히니까. 그냥 하루 정도만 오버나이트를 듀오덤 붙여놓으면 아주 미세한 우징 정도가 나올 뿐이고요. 다음날 샤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프지도 않아요. 데옥시폴릭 애시드 인젝션 하면 땡땡해지고 한동안 아프잖아요. 이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 스케일을 제로에서 마일드, 모더레이트, 시비어, 베리 시비어를 나눠가지고 3단계로 나눴었는데, 2번 정도 치료하면, 아니 한 번 치료하고 2달 정도 되면 한 스케일이 떨어집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볼륨으로 봤을 때는 한 20% 정도 감소하고, 스케일로 봤을 때는 한 단계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왔고요. 사이드 이펙트는 스킬풀해지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90kg였다가 92kg였는데 이거는 좋아졌죠. 시술도 굉장히 심플하고 가장 프로피타블한 아그네스의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에서는 굉장히 아그네스가 이것 때문에 많이 풀렸어요. 미국은 비만도 많고. 네, 그래서 이렇게 된 거에 앉아가지고 딱 이 각도를 측정을 하고 고정시키고 이제 사진을 찍는 거죠. 이거는 사실 이 환자는 이제 한 달 후 사진인데요. 그래서 2달 후면 더 좋아진다고. 그래서 이제 다른 논문들을 보면 이게 서마지로 한 건데요. 이 서마지 같은 경우는 2번 치료하고, 2번 치료했을 때 첫 번째 치료하고 2번째 치료하고 호전이 별로 없더라고요. 처음에 1회 치료했을 때 9.7%, 2회 치료했는데도 한 0.몇% 좋아진 거죠. 이 정도 좋아져요. 10% 정도. 그리고 하이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치료했을 때인데 7.7%니까 사실 좀 미묘하게 좋아진 겁니다. 그 다음에 인젝션, 데옥시폴릭 애시드 인젝션 했을 때는 이제 이건 4번 이상 한 달 간격으로 인젝션을 했을 때 좋아지더라. 그런데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 어드버스 이벤트들이 꽤 있더라. 페인, 버닝, 센세이션, 뭐 스웰링, 루징, 넘니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그리고 약값이 비싸죠. 그다음에 크라이오도 사실 다운타임이 꽤 있죠. 그래도 좋아지더라. 그런데 다운타임이 있다. 이런 걸 보여준 거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비교를 제가 많이 합니다. 아그네스가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서 그런 거고요. 시술은 되게 쉽습니다. 이렇게 링블럭이라고 해가지고요. 전체를 이렇게 마킹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치료할 부위 전체를 마취해서 놓지 않고요. 이렇게 가장자리만 이렇게 삥 둘러서 마취하면 센서리 너브가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다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마취하는 시간도 많이 줄었고요. 시술하는 시간은 이제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이렇게 조금 있으면 뭐 10분이면 끝나고 좀 넓게 있으면 뭐 30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같은 원리로 자올 리덕션을 할 수가 있어요. 이때
이때는 이 로우 페이스가 로우 페이스가 타겟이 되고요. F3 니드를 쓰는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브 Q가 타겟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열이 발생하면 펫이 이제 녹을 정도가 되면 이 더미스 컨트랙션을 시키는데요. 최근에 알게 된 게 하나가 뭐냐면 이게 그 레티나큘러 큐티스라고 이 서브 Q에 있는 셀품 있잖아요. 이것도 나이 들면 루즈해지는 거야. 그 리테이닝 리가멘트도 루즈해지고요. 그 다음에 이 얘네들도 같이 루즈해지면서 더 심화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열을 주면요, 열이 히팅도 되기도 하지만 전도성이 얘네가 조금 더 높거든요. 얘네 템퍼처션이 쫙 잡힙니다. 그래서 같이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쪽이죠. 마지날 만디블라 웨치, 페이셜 너브에 여기가 되게 얇게 여기서 이제 이노베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얼굴이 마른 사람은 펫이 적은 사람은 너무 데미지를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이 깊이까지 올라올까? 피부 표면에서 봤을 때 제가 이거 재봤어요. 재봤더니 왜냐하면 이건 모터 너브잖아요. 서브큐까지는 너브 엔딩이 안 옵니다. 머슬에서 엔딩이 되는 거죠. 더 가면 스마스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 표면에서부터 스마스까지의 거리를 알면 되게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봤더니 200명을 쟀는데 그 중에 한 명만 얼굴이 정말 얇은 사람이 4mm가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이프할 때 이게 유난히 잘 오는 이유는 하이프할 때는 누르면서 하잖아요. 누르면 서브큐가 컬랩스가 돼요. 그래서 이 너브까지의 거리가 더 짧아져요. 그래서 아주 마른 사람은 3mm짜리 팁을 써도 하이프 했을 때 3mm짜리 팁을 써도 여기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쪽으로 하실 때는 뭐 하이프 쓰실 때 핀칭 하실 것 같아요. 핀칭하면 서브큐가 오히려 반대로 콜랩스가 아니라 늘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초음파를 찍어서 보여드리는데요. 이 마른 사람, 남자예요. 이 피부 두께가 한 2mm 좀 안 되고 서브큐 두께가 2.1mm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4mm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러면 F3니들이 4mm니까 여기에 닿을 수 있겠죠. 근데 핀칭을 해서 보니까 이 서브큐 두께가 6mm까지 늘어났어요. 이게 밑에 스마스는 좀 딱딱한 조직이에요. 질긴 조직이어서 이렇게 잘 안 늘어납니다. 핀칭을 해도 주로 서브큐가 늘어나요. 이렇게 딱 핀칭을 해주면. 그래서 핀칭을 하면 더 안전해집니다. 그래서 하이프 하실 때도 핀칭 하시는 게 좋고요. 이 5mm짜리 F1 리드를 써도 안전하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팻 커넥션 되어 있는 그 이민권장이라고 압구정 서울병원이니까 제 친한 동생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 친구가 1년 후에 자기가 사진 찍어서 보내줬어요. 제가 시술해 준 거거든요. 목도 하고 여기까지 하느라고 한 1시간 걸렸어요. 보시는 것처럼 이 더블친도 쑥 들어가고 이 만디블라 라인도 샤프해지고 좌우도 심술법도 좋아졌죠. 얼굴이 작아진다. 이 로우 페이스를 수축시키면 얼굴이 작아져요. 그래서 슬림 페이스 리프트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 팻 그라프트를 팻하고 난 다음에 팻이 뭐 마이그레이션 했다든지 좀 어색하게 됐을 때 이거 라이포석션으로는 교정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인젝션한 레벨이 우리가 팻 그라프트 할 때는 머슬 레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라이포석션은 안 돼가지고 팻이 아르겐스하면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다른 데서 팻 그라프트를 네이버 레벨 폴드에다가 넣어가지고 일로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 최근에는 이제 브로리 피팅을 하기 시작했어요. 요즘 미국에서 이제 많이 시작했는데 제가 8월달에 브라질 가가지고 라이브 데모를 했던 한 건데 하기 전이에요. 근데 문신을 해서 그렇지 여기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아이브로우는 이겁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주로 라테랄 원서드가 떨어져요. 바깥이. 이쪽이 레디알 쪽은 되게 이 본에 잘 붙어 있습니다. 여기는 만져보시면 이렇게 누구나 더 무법을 하죠. 그러면서
눈꺼풀도 처지게 되죠. 요거는 왼쪽만 하는 여기만 하는 겁니다. 여기. 그러니까 여기 해주고요. 여기도 살짝 해줬는데. 그럼 지금 이렇게 이쪽이 쑥 올라갔죠. 보시면 눈꺼풀 덮인 것도 좀 좋아졌고요. 오른쪽은 아직 그대로고요. 그래서 이거는 오른쪽 왼쪽 다. 오른쪽이 더 올라가는 거죠. 왼쪽보다. 그래서 오른쪽만 확대해 보시면 아이브로우도 올라가고 이렇게 이 쌍꺼풀 여기 눈꺼풀 덮인 것도 올라가고 이게 생각보다 어렵진 않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원리는 그거죠. 원래 이 레티큘러 더미스 콜라겐 파이버는 이렇게 호리존탈하게 러닝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코아뷸레이션 시키면 행으로 수축합니다. 행으로 수축해요. 그러니까 어떤 점들을 행으로 계속 모아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어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아주고 하는 거. 그리고 프론탈리스 머슬은 이게 이마는 서브큐가 되게 얇아요. 나이 들면 더 얇아집니다. 그래서 늘어진 사람은 대부분 다 얇아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프론탈리스 머슬을 약하게 만들죠. 그러면 주름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콜라겐이 롱통하게 생길 거고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3분의 1로 나눠서요. 요 메디알 3분의 2 쪽은 눈썹까지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썹 한 1cm 위에까지만 해주고요. 라테랄 3분의 1은 눈썹까지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F1 리들이 있어요. 5mm짜리 리들. 아까 아그네스 리들 중에서 제일 긴 리들이죠. 2.5mm가 비저되는 거. 그거를 이렇게 옆으로 넣습니다. 그러니까 서브더말로 넣는 느낌으로 넣으시면 돼요. 서브더말로 넣는 느낌. 그러면 서브더말 컨트랙션을 시켜줘요. 그래서 헤어라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치면서 이렇게 한 라인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시술할 때는 이제 가운데 쪽은 너브 블럭 하시면 되고 이쪽은 이제 너브 블럭이 안 되니까 필드 블럭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이 눈썹하고 눈하고 거리가 긴 사람이 있고요. 원래 짧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눈썹하고 눈하고 거리가 좀 긴 사람은 이 눈썹 밑으로도 좀 해주면 더 효과가 좋습니다. 이 눈꺼풀 처진 거에. 짧은 사람은 그냥 뭐 한 레인 정도 해준다든지 안 해준다든지. 그리고 바디 타이트닝인데 여기서 이게 이제 그 경과가요. 인상 사진, 직구 사진을 이렇게 엠보싱 된 것처럼 이렇게 볼록하게 올라온 게 여기 한 열흘 갑니다. 길이가 한 달 가기도 해요.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 센서리 너브가 되게 얕게 주행을 하다 보니까 시술하고 한두 달 정도는 이렇게 약간 센서리 체인지, 넘니스, 할세시아가 좀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건 다 그냥 템포러리 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미관상 요게 약간 좀 거슬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충분히 설명해주면 뭐 수술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대칭 한쪽만 이렇게 처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경우에도 한쪽만 해주면 돼요. 그래서 교정을 할 수가 있고요. 성형외과에서 수술했는데 짝짝이에요. 그런 경우에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공공성형외과의 박성선 원장이 요즘은 전신 마취하고 브레스트 임플란트 수술을 하면서 전신 타이트닝을 할 거예요. 네. 근데 결과가 너무 드라마틱해서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F3를 조금 더 길게 갑니다. 평균 시간을. 그래서 이 전체 다 하고 난 다음에요. 몇 시간 걸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몇 천만 원 받더라고요. 이게 러브핸들인데 너무 좋아졌어요. 6개월을 한 번 하고 6개월. 전신 마취 2번 하기는 힘드니까 전신
마침 한 김에 하더라고요. 이것도 하고 힙업도 하고 브레스트까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브레스트 수술을 한 케이스인데 임플란트 넣었죠. 넣었는데 요게 보기 싫어서. 예. 그래서 암피펫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아그네스로 타이트닝을 시키더라고요. 성형외과에서도 잘 쓰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암모픽스이죠, 이렇게 브레스트를 땅 위로 수술하지 않고 위쪽 치료해가지고 당겨주는 것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륜이 좀 큰 사람들은 이 친구가 이제 실험적으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어준 리드예요. 지금 상업화되어 있는 리드는 아닌데 긴 리드인데 이렇게 유륜을 작게 컴프레션 시키면서 유륜이 작아져요. 그 다음에 이제 몽고베리 스팟도 이게 수술 임플란트하고 나면 더 두드러지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도 컴프레션 시켜서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스킨 튜머들, 비나인 스킨 튜머들 같은 경우는 되게 지지력 CO2 레이저 하든가 했을 때 어떤 다운타임이나 스카이 문제가 있었는데 아그네스 우리가 이제 패스로지를 아니까요. 아그네스를 쓰시면 좀 더 다운타임 없이 여러 가지 치료를 도전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어서 제가 더블 타이트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네스는 이